꼬닥꼬닥 제주의 역사 속으로 떠나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제주사.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 10월에는 무슨 날이 있어요? 10월에는 힌트를 10월의 좀 마지막 드리면, 밤?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오! 느낌 왔어요? 아, 맞죠. 나라 사랑, 한글 사랑, 한글날이 있잖아요. 한글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드리면 가, 갸, 거, 교, 고, 교, 구, 규, 그, 기 다음에 네. 또 문자가 하나가 오거든요. 어떤 글자일까요? 다음 줄이 아니라 문자요? 나냐, 너뇨 가야 되지 않아요? 아, 그건 그 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옆으로 글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기역에다가 네. 아래아가 붙은 고예요. 고? 그야? 그? 아래아는 이제 육지에는 지금 완전 사라졌고 네. 제주에만 지금 원음이 보존돼 있어서 제주어가 훈민정음과 가장 가까운 한글이라고 하는데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 나와주신 두 분과 함께 이 우리의 말 제주어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실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어학 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제주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고요. 제주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의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문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제주어인데 그럼 진실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제주어 자주 쓰세요?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를 할 때 자꾸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제주어가? 제주어가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가 뭐 보통은 명행, 정행 뭐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이제 쓰고 그 요새는 저도 몰랐는데 금짝하다. 나 금짝해. 끔짝끔짝한 거라 이 말을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메뉴 자체가 네. 그냥 제주어예요. 몸국? 아니? 뭐예요? 곰밥에 솔라니. 오. 뭔지 알아요? 곰밥은 하얀 밥. 쌀밥. 솔라니는 뭐예요? 솔라니. 솔라니는 네. 음. 우리가 이제 솔라니 하면은 이제 제주시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몰랐나? 제주시 사람은 모르고, 근데 서귀포 쪽에 남군 쪽에는 솔라니, 솔래기 이렇게 얘기하죠. 솔래기는 들어봤는데 솔라니는 솔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평소 이렇게 쓰는 단어 아니면 정말 낯설거나 그렇죠. 그리고 어려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게. 육지 사람들은 예. 아예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솔라니와 옥돔이 어떻게 같은 단어예요. 모르시죠? 그럼 그 옛날에 네.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어는 어땠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솔라니라고 생각하면 또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어땠을지 옛 기록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말 고정 옛날 사람들도 말이 하성게 맛이 아시야. 아시아게. 예, 성님, 부릅디가? 그디 홈이시냐? 호미 맛이? 시긴 실수다마는, 무사 맛이? 1인 누개가 볼라분한 검질이 자빠정 있고 1인 또 보난 대꼬챙이처럼 꽈짝꽈짝 성이성 안 데켜. 이거 확 비어버려 살아줘 이거. 드렁보난 무시거엔 곧는지 알아지 쿠가 영원한 옛날 제주 목사에 온 김정선산도 이추로 고른 것 암수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높은 게 바늘과 같고 또한 많은 말은 알기가 어렵다. 영상을 보니까 과거에도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영상을 보니까 그 태풍 불 때 할머니 혹시 영상 인터뷰?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제주말인데 우리 말이잖아요. 근데도 자막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잖아요. 쿵하는 소리에 아이고 벼락터리 점심가 형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돌려요. 왜냐면 백투더 동네 사람들 이렇게 락스테이션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기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제주가 가늘고 높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사람들이 느낀 게 아니라 밖에서 오신 분이 느낀 거잖아요.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멀리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뭐 가늘게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가늘고 높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이제 김정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아까 이제 신중 동국여지 승남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이 간삽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삽이 아주 어렵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가 다른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언어 기록이 옛 문헌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언어가 좀 특수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계 연구사님은 지금 자막은 나왔었잖아요. 자막 없이 봤다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휘가 좀 특별한 게 많아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또 특히나 제주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 더 낯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사투리는 못 참지라는 전시를 또 직접 기획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사투리가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이동 수단도 발달했고 통신도 발달하면서 지역의 사투리 그 특색이 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명하면서 이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면 이제 계속 보존이 될 텐데 한글이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저 한글박물관 10주년 개관 10주년 됐거든요. 10주년 주제로 이제 방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접 그 준비하면서 해녀 삼촌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분명 해녀 삼촌들 네. 제주어 쓰셨을 텐데. 네. 우선은 이제 방언이 좀 입말의 성격이 강한 거다 보니까 전시에서도 좀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제주에 취재를 왔어요. 근데 이제 해녀 삼촌께서 내가 똘이 3개인데 큰 똘려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좁은 똘은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연구원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주에서는 아래아 발음이 좀 살아 있으니까 조금 작은 딸을 이제 죽은 딸로 이해하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터뷰할 때 듣고 소위 말하는 번역을 또 이제 통역을 또 시켰어요? 네. 우선 저는 며칠 와서 듣다 보니까 이제 화내시는 거구나, 뭐 아니면 즐거워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는 알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제주학 연구센터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통역가로 같이 이제 예. 이동하시고. 아니 저도 듣기로는 그 제주 경찰청에서도 제주도로 이제 전입하고 오신 그 경찰분들을 위해서 그 제주 사투리 교육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주어가 육지분들이나 외부인들한테 느낄 때 어렵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주어는 왜 어려울까요? 또 다른 기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아시야. 아이고 덥지 않았냐? 아이고 마수다 경어도 양 요렇게 바닷강 보난 아이들 맨들락 뻗은 휘엄쉽디다. 그 안에도 몸에서 땀이 와락 나고 더운 내 몸에서 열이 와랑 난 게만은 그 아이들이 휘는 거 보단 양 나도 확 몽고만심이 했지다게. 걔난 알아들어전 맛이 곤는 소리 들어도 잘 모르겠주야. 외방서 온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린지 귀눈이 왁왁할 거우다. 이곳의 발음은 중국말과 흡사하다. 소나 말을 모는 소리는 더욱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다. 풍토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원나라가 차지하여 이곳에 관리를 두었던 까닭으로 중국말과 섞여서 그런 것인가? 처음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니 까치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까치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니요. 가늘고 진짜. 높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나 보네요. 예. 아니 이렇게 제주어가 낯설고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제주도가 이제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본토와 이제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제 뭐 몽골의 100년 이상 이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외국인들하고 이런 접촉 그리고 제주 환경에서만 만들어내는 언어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아까 앞에 솔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제주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어부들에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해녀들이 없기 때문에 해녀들이 사용하는 말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곧자월 하지만 숲을 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해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원진 탐나지에 보면 숲을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곧자월의 고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름, 악이잖아요. 우리가 성판악 할 때 악이잖아요. 그 악이라고 한자 써주고 발음을 올음 이렇게 했어요. 이거 뾰족하게 이게 튀어나 산 그 모양을 나타낸 거죠. 오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톱 이제 국제라고 이제 하는데 요 손톱을 우리 제주 사람들은 손콥 하잖아요. 손콥. 자, 요거까지는 우리 말이지만 몽골 차용어를 또 쓰는데 이제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는 여기 도구 있잖아요. 이제 고삐를 매는 요걸 굴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굴레를 녹대라고 한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녹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예전에 할아버지들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하잖아요. 녹대 시험. 녹대예요. 이게 다 몽골 차용어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시대 뭐 출入금지령도 영향을 받았을 네, 거고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몽골 지배 영향도 받았던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우리 학예 연구사님은 왜 제주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제주어를 이제 바람과 물살이 가른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이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폐쇄성을 또 주는 요인이기도 해서 예, 그래서 제주말이 좀 육지말하고 좀 많이 다르게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역 방언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지형이거든요. 우리 언어 그 삶의 환경인데 산맥이나 강줄기, 물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오른쪽은 산맥으로 인해서 오른쪽은 이제 뭐 강원도도 있고 또 경상도도 있고 또 왼쪽으로 보면은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위아래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산맥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언어 차이가 더 커요. 그렇겠네요, 맞아. 네, 우리나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제주는 한 번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주어를 쓰는 제주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게 서울 가면 제가 서울말 쓰고요. 네, 맞아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말 써. 네. 전라도 가면 전라도말 써요. 진짜요? 응, 자유자재로 다 쓰게 돼요. 제주어 화자들께서는 거의 이중언어 생활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목축과 관련한 몽골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 옛말이 지금 제주어에 많이 그쵸. 남아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를 옛말이 많이 남아 있는 언어의 섬이라고도 네. 표현을 하던데 중세 국어가 남아 있는 제주어 그 예를 또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알아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된 하는 이 제주말이 무사 요생경 귀하된 하는 건 고예. 고난 그 어렵된 하는 뒤 답이 실수다. 옛날 세종대왕님이 홍구를 맹글 때 있었던 글자가 이제도록 제주말에 남앙시된 하는 거주 마시. 요거 한번 배려봅소야. 칠성이 어머, 칠성이 어머. 무사마시. 저 고팡에 곱줘둔 쏠 호구만 와줘 아박에. 아니 쏠은 무사마시 먹지도 않으면 조냥이 놔둔 건디. 다 쓸 때가 신한 말라양 고치마랑 혼자 어저 와보래서 난.
이수다. 이거 저 어디 사는 행수 삼수 안 내서 데크라. 아니 그 삼촌은 무사 맛이? 에휴 나도 혼마 잊어버린 맹길 때 뭐 안 내질 못해신디 영 모습이 좋지 못해요 그거라. 아 그 삼촌은 괜당이고 식구고 하신 사람 아니라게. 요호르기 맹길 때보난 초자하는 사람도 버찍어선 게 아이 걔도 혼동네 사는 사람 아니라. 이거라도 아저당 안 내서 데크라. 건건 건 조수다마는 우리 도성 아이들도 쾌골랑이 몰라신디. 아 우리야 호국 못 먹으면 어떤 허여. 아휴 주건 가면 썩어지 꾀기 미정 괴정도미나 괴라 한 말도 시네. 나 저건 갔다 진짜 오면 자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정, 매정, 미정계정. 미정, 괴정. 이디 나오는 괴다가 옛날 말 괴다에서 나오는 말이란 맛이 옛날 말이 이제도록 남은 거 하영이 때 넙디다. 괴다를 갖다가 사랑하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주말에는 좀 사라진 소리나 어휘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아우를 아시라고 했는데 그 아시라는 말이 예전에 반치음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16세기 정도에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주에서는 흔적으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음도 여기서는 이제 마슴? 모슴? 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소리가 이제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소리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야 같은 것들이 있고 단어들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거는 고라줍서예요. 하얀 곱침 앞서. 말해달라고 할 때 이제 뭐 고라달라고 하시던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 중세국어에는 이제 고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 논어원에나 그 맹자원에 수학원에 이런 데 보면 뭐 세자가 가라사대, 가로샤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고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말하다라는 단어가 제주에는 그대로 고르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고 또 골래기. 쌍둥이. 쌍둥이를 골래기라고. 골래기. 아리아를 넣어서 이제 골래기.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곱다라는 네, 곱다. 그 중세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쌍둥이를 이제 골래기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고른오름? 그 서귀포에 골르노르. 역시 현지 발음. 서귀포에 고른오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고른 그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말이 옛말이라니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주에서도 쓰는 말이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문어. 저희 동네에서는 또 문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물끄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그쵸. 또 단어가 다르잖아요. 네, 동서가 다르고 이제 남북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주도 전통 음식 빙떡. 빙떡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는 빙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귀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기떡이라고 해요. 전기떡 또는 쟁기떡, 전기,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 대정 쪽에 가면 니은형에서 빈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옛말 얘기했는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한글날을 앞뒀으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 폿, 우리 폿죽, 팥. 그러니까 소두를 우리 엄문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표기할 때는 폿이라고 한다 해서 아리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턱이 한자를 써보고 턱을 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리 있잖아요. 건너는 다리. 혹시 우리 교래리가 옛 지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토종닭 많이 하는 동네. 네. 그 교래를 알고 있는데 그냥. 도리거든, 도리. 다리 교를 써서 도리.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에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도 늘 쓰는 말이에요. 옛말이 제주도에 남아있는 우리 고어의 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언어의 보물섬인 거죠. 이게 제주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땐 언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 언어다. 국어를 다양하게 해주는 단순하게 제주어가 아니라 국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뭐 팔도 얘기를 했지만 팔도의 방언들의 합집합이 국어예요. 표준어가 아니고. 그럼 언어의 다양성을 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예 뭐 있을까요? 아까 제주 이제 안에서 또 많은 것 같은데. 많죠. 우리가 몸국, 모자반. 모자반을 우리 제주시에서는 몸 하지만 저쪽 남거예요. 모음, 몰망 이렇게 합니다. 예, 몰망국. 근데 이제 그 몰망국, 몸국 이런데 또 저쪽 가면 음식 이름이 몸국이라고 하네. 독국물.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모자방국을 하는데 주 재료가 몰망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고기. 도심어예요. 돼지. 돼지를 삶은 육수를 하기 때문에 독국물. 그래서 서귀포에 독국물에 빠진 뭐 축제 이름을 해서 너무 반가웠던 적이 있고요. 우와. 그리고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톳. 톳은 서쪽 말이에요. 근데 동쪽 삼촌들은 톨합니다. 맞아요. 톨밥.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왜 지역에 따라 달라졌을까요? 고려 시대에 가면 우리가 제주도를 동도현, 서도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동도현은 동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문화든 행정이든 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서도는 서도를 맡은 이렇게 나누다가 조선시대 가면은 이게 우리 제주목, 정현, 대정현에서 삼면분립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어가 또 세 갈래로 또 나누는데 이제 동서를 제주시 지금의 제주시 지역이 나눠 있다가 동서로 나눠 있다가 어때요?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들은 이제 개신도 이루어지고 이제 접촉이 되다 보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대중에는 통합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바뀌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네. 또 언어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주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투리는 못 참지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그 이유하고 같은데요. 언어라는 것은 이제 입말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한 한글의 역할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은 우리 정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방언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주목하고 또 계속 써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게 또 맞습니다. 언어니까요. 전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면은 몸에 박힌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에 박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고 가장 나를 나답게 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전시도 그 신체를 키워드로 해서 구성했거든요. 입에 붙은 말이다. 그다음에 손으로 적어낸 말, 또 귀에 낯설게 들렸던 말, 발로 뛰면서 모은 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몸에 박힌 말이다. 그러면 제주어는 그냥 곧 제주네요.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말이 제주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제주어는 나다. 또 제주어는 우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아까 이제 몸에 박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들었던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어는 나다,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제주어 속담 보면 네. 우리가 뭐 제주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좋아하는 이제 속담이 이제 있는데 낭은 돌러지, 돌은 낭어지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낭은 날러지, 돌은 돌러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요. 우리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에서 남은 돌덩이들이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 나무들이 숲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돌은 낭어지하고 낭은 돌르지에 행사하는데 니네 무사공 맨날 싸움시니 이런 거 서로가 의지가 의지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속담 좀 알려드려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셋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나 고만고만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센터장님이 한 네. 퀴즈로 한 3개 정도만 내서 네. 맞춰보는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네. 내주시죠 그럼. 제주 속담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농은의 지름떡 먹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농은혜. 넝은에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신 분 맞아요? 넝은이 약간 누워랑 약간 그 비슷하게 모음이 우도 있고 어도 있고 워가 있어서. 맞았어요? 국어 전문가들은 또 다르네. 누워서 떡 먹기구나. 누워서 떡 먹길래 너둠서 찌름떡 먹기. 이 말은 아주 쉽고도 즐거운 일이란 헛말인데 너둠서 떡 먹기랑 비슷한데 달콤한 찌름떡을 먹는 거난 얼마나 지까질 거과. 경언디에 너둠서 떡 먹으면 잘못하당 야게 꼬라맛이. 첫 번째로 자, 우리 두 번째 선생님이 아주 맞추셨네요. 쉬운 농은의 지름떡 먹기. 아마 그 의미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다음.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공과의 놈인 눈도 벌건 코도 벌건. 벌건은 빨갛다. 벌건하다. 벌건하다. 그건가? 벌거다 이렇게. 네. 이거 있는 건 있는 거죠? 센터장님 이거 네. 지어낸 거 아니죠? 어떻게 제가 속담을 지원합니까? 아니 오늘 만약에 내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쭉 가면 속담이 되는 거예요. 영상 힌트라도 주세요. 영상 힌트,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봅시다. 영원한 나라님이 감귤 해주기. 응? 맛 좋다. 어? 경하고 이 정도 귤을 한양에 계신 정대감한테 보내면 나 승품은 따놓은 당상일 테주. 진상을 끄먹을 수가? 아니야. 그 고사보난 눌러정 썩은 거 이신한 그 똘라동 먹은 거야. 걔나저나 이젠 더 들어올 때 어신이야. 민가의 신랑들 건 다 타수다. 이걸로는 조가벨 거 닮은데. 진상도 진상이지만은 나 목사 끝난 한양으로 가면 나도 혼자리 조지 회사할 거 아니라. 에? 그 전에 미리 지름칠도 회사하고. 성종 임금은 귤랑을 신금인 그 집이 조세를 면제해주민 백성들의 직거정을 끌어 넘어 의논을 해버려냈죠. 위에서 나라님이 백날 경험이 못터요. 이디 목사들은 신상어 캐낸 귤들 거도당 저추룩 지 승품 얻은디 뇌물로 쓰는디. 공거에 넘인 그자 눈도 벌건 코도 벌건어요. 신임 목사 이선원 헛꿈 더 지켜봐사주. 공거가 약간 공짜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꽁으로 준다고 하면 뭐 눈도 빨개지고 코도 빨개지고 이런. 우리가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공짜 좋아하다가 이제 막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머리 다 대머리 된다. 네. 그런 얘기 네. 하죠. 네. 공화한 놈인 눈도 벌공 코도 벌공. 이 말은 공자라는 하면 눈도 빨강 코도 빨강이라는 말인데 공건디 놈신디 뺏기가 부된 안달 복달 열 올리는 모양을 가리키는 거다. 공거란 놈인 그자 돌려드렁 담내는 모양을 꽃집어 하는 말입주. 또 공걸 너미 좋아하지 말랜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고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족족 알골로로. 네, 우족족 알골로로. 우리 우족족 알골로로.
자, 저 말만 봤을 때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만은 약간 설렁탕집 느낌인데 우족하고 골로로로. 오, 설렁탕. 뭐 골로 간다고. 골로 간다. 족족 이런 건가요? 뭐 하는 족족? 우는 족족? 우는 족족?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봐야겠네요. 힘내주세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 곧이 들어오란 이제 슬슬 곳을 드는 거 알아 점자. 아이고 성내까지 가지 마지 멀었지만 혼자 가지 마시. 병에 사줘. 관내 사람들한텐 핏골짜멍이라도 국물 내내도 현감은 어딜경 희랑만 가는 것과 누구랑 이것 봐. 아이 이 어른이 누군 줄 알아 그래. 어이구 참. 내 이름 이게 누구라? 지 주맹기 채우기 바쁜 현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못딱 죽는 거우다. 죽어? 아이고.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인혁 자신들을 원망했어. 멈춰라! 난 이곳의 소식을 듣고 조정에서 나왔다. 오게 현철아, 무기 내려놓으라. 우리가 먼저 쓴 편지가 관찰사한테 도착행. 소정 알아보더니 영 안무사 어른이 나와시네게. 아이고 현철아, 안 된다, 안 돼요. 경험은 안 된다. 아이고. 영행 사름주경 벌바당 주구나. 부역하고 공물내당 주구나 매한 거지난 차라리 남은 사람들이라도 편안해서 될 거 아니까. 나 멀리지 맙소. 경호 형 네 죽어불민 난 어떠하노니. 시킬 때 떡반 하나를 나누어도 우족족 알골로로 나눕니다. 경어디 무슨 관에서 하는 일이 영도 어처구니 없습니까? 관에서 떡 그 식혜 때도 네. 떡 뭐 나눌 때도 우족족 알골로로 나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옳은 방향? 오른 방향. 우족족 알골 오른 방향. 근데 골로로는 조금 약간 골로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는 좀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우는 좋은 쪽. 알은 나쁜 쪽. 네. 우리 진짜요? 우와 알 이렇게 해요? 우족족 알 저 골로로? 알았어요. 위아래. 아니에요? 네. 우알. 우알. 일단 2개 알았고. 우알. 그럼 위아래 위알. 족족 족족. 골로로. 위에는 족족 올라가고 아래는 골로로 이렇게 내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맨 마지막에 힌트가 나왔잖아요. 식혜 때. 자, 식혜 때 우리 제주도에는 반을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올렸던 거를 해서 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 우족족 알골로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애기, 뱃속의 애기까지도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아래 구별 없이 족족 다 차근차근 골로로가 뭐예요? 골고루. 아까 이제 평등의 개념이에요. 그냥 제사 때도 뭐 힘이 세다고 많이 주고 적게 먹는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반을 나눌 때는 사과도 뭐 8쪽 아니면 12쪽 이런 식으로 다 골고루 나눠서 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우리 배려의 문화, 평등의 문화가 담겨 있는 우족족 알골로로입니다.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또 이해가 되네. 너무 쉬웠네 또 보면. 우족족 알골로로. 이 말은 위는 적은 정도로 조금씩 아래는 골고루라는 말인디에 웃 어른이 이성대유 허당보민 웃 어른 신디만 하영 가곡 아래 사람들은 호금이나 아니면 아이 어실 때도 있잖아. 경행 공평 호지 못할 때가 있신디
병은지 마랑 상황 파악 잘행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시리 호른혼 말이오다. 제주인의 삶을 어려워. 담고 네. 있는 이제 제주 속담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럼 우리가 제주어가 지금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왜 네. 그렇다고 보세요? 제주어라기보다 이제 방언 쪽으로 그냥 크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방언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진 않았었어요. 그냥 어떤 지역의 말이다라고 정도만 쓰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하고 근대화 시기 거치면서 하나의 말을 써야 이제 하나의 정신으로 단결되고 이 국난이나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서 뭐 방송에서나 아니면 교육에서나 방언은 좀 천한 것, 고쳐야 할 것, 못 배운 것, 뭐 이런 어떤 자질들이 좀 부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또 위상도 좀 생겨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서로 교류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네. 이동수단도 몇 개 없었고 지금은 뭐 다들 휴대전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전화로도 많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방언 이런 각 지역의 소위 말하는 제주어 같은 각 지역의 방언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저는 국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방언, 우리 어머니, 할머니 말을 쓰면 너 왜 나쁜 말 써? 얘가 투박한 학교 현장에서 쓰면 안 되는 그 국어 교과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단원의 이름이 표준말을 쓰자. 표준말을 쓰자 해서 표준어 정책을 80년대까지도 쭉 이어와서 60년대부터 쭉 뭐 표준어라고 하는 거는 뭐 1930년대 이미 이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표준어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 아마 이렇게 정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표준어 정의할 때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교양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게 문제고 그리고 표준어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서울말 그냥 서울 방언 경기 방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고 방언의 합집합이 국어다. 방언은 하위체계이지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어는 우리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말, 뭐 경사 8도의 말들이 합쳐져서 얘가 그거는 정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표준어가 생긴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막 제주어 쓰다가 네.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네. 갔다 뭐 방학 때 내려오면 막 서울말을 써. 네, 그만 우리가 막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직접 이제 우리 때거든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애들이 서울 갔다 오면 안녕. 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우리 제주 사람 같으면 야 너 잘 지내? 어떤 지내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그때는 우리 의식 속에 서울 말은 세련되고 서울 사람들은 세련되고 우리는 안 그렇고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단 말이죠. 그러면 너 무사 곰밥 먹은 소리 하면 야 누게 서울 갔다 온 게 많으니 막 곰밥 먹은 소리 하면서 이제 비아냥 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 문화 제주답게 하는 게 제주이기 때문에 좀 살렸으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말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방언 화자이지 표준어만 또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서울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하셨던 토박이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과 전화할 때 그럼 언제 만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서울말에도 서울 말씨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그 서울말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막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짜인의 집에 할망 이서분한 공에 막 이런 말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가 그런 말 또 듣기 싫으니까 밥 먹었어? 갔어?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제주어를 점점 쓰지 않게 되면서 제주어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도 또 지정이 됐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지금 4단계인가요? 4단계입니다. 이제 그 제주어가 2010년 12월 8일
유네스코에서 이제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4단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언어 사라지는 언어는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라지 단계,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정도가 아주 위험에 처한 정도인데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그 학술대회를 했을 때 그 토론자 중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언어가 이제 사라질 위기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대 전승이다. 아까 이제 할망하고 살아분한 자기는 제주도 말 잘햄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대 할머니와 내가 소통하는 언어로 소통하면 절대 말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말이라는 게 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 또 세대 전승이 될 수 있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에 지금 현재 사투리들이 많이 남겨져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또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의 이 방언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것, 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시하고 있는 영상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네. 되게 재밌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시오야. 우토이래 반갑소. 반구워요. 아유,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디야? 아이, 난 또 뭐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어. 잘도 오랜만이 오다에 어떤 행신임수가? 이게 젊은이들이 이거 봤을 때 재밌다 해야 또 그걸 쓰는 거니까 예, 그런 약간 컨텐츠 같은 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이라든가 교육 당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제주어 몰라 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와도 제주말로 못 고잖아요. 제주말로 고랑 써야 될 건데, 그래서 제주말로 잘 이제 고땅보민, 우리 허당보민 하는 것처럼 좀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시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언어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 뭐 지키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또 강릉이 또 잘 하고 있는데요. 강릉도 강릉말 그 사투리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94년부터 이제 매년 사투리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방언의 가치를 계속 사회적으로 계속 공감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도 아마 제주어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있죠. 네, 조례가 있습니다. 네. 강릉도 조례를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도 좀 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주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제주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7년이거든요. 이 조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유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주어가 이제 소멸위기를 다 인식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28개까지 포함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우리는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해서 이제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제주도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조사하고 기록하고 뭐 교육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너무 목이 마르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속도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그쵸.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많은 성과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너 어디 가면 우리 밥 먹으러 가.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죠. 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자, 오늘 제주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센터장님 어떠셨나요?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주의 가치를 좀 오래도록, 왜냐하면 제주답다 하는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교육당국, 우리 도민사회들이 정말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주학이다, 제주어다, 제주문화다라는 인식을 하고 제주어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주어들 하영 써줍소 제발 라고 하고 싶어요. 네, 오늘 마지막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정지용 시인도 제주를 여행하면서 시도 쓰고 또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제주의 문화하고 제주의 언어는 매력적이고 또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어가 이렇게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는 그런 풍성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변화하는 언어의 소멸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좀 늦추고 그쵸.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눈물이 핑 도는데 제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어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희가 오히려 제주 사람인 제가 너무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소중한 우리말 그리고 제주어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의식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자주 쓰는 것 이게 제주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어를 우리 삶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끄띠? 우리 조끄띠에서 같이 골아보게 있기를 마시. 바라면서 다음 주도 또 다른 제주 역사 속으로 저희는 꼬닥꼬닥 걸어가 봅주. 조수다.